반갑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대충 얼추 한 60년 만에 제가 여기 서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는 대단히 이건 뜻깊은 날이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특히.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무슨 청룡 영화제니 뭐 대종상 영화제 시상식 할 때 보면 주연 뭐 여우상 상 받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래요? 누구한테 감사하고 누구 감사하고 하죠. 그죠? 그 이유가 그거 나는 이해가 돼요. 이 나이가 되니까. 아, 맞아. 저렇게 저 스타가 되기까지는 자기 혼자만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선생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이웃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뒷받침해주고 헌신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됐다는 거를 울먹이면서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저도 이 보따리를 풀기 전에 오늘 여기 서게 돼서 고마워할 사람이 저는 맨 끝 시간에 안 하고 첫 시간에 하고 싶어요. 예, 예. 그래서 읊어댈 사람이 많은데 그거 다 하려면 2박 3일에도 안 되니까. 예, 예. 그거 안 되니까 몇 사람만 예, 제가 고맙다라고 말하고 또 여기 언급되지 않은 분은 제가 또 다른 기회에 따로 또 고맙다 할 참입니다. 예, 예. 제일 첫 번째 고맙다고 해야 할 분이 누구냐 하면 불교 방송국을 처음 설립할 무렵 그 직전의 일입니다. 그때 회장님을 하신 분이 장상문 회장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예, 그분께서 저한테 사람을 시켜서 연락이 왔습니다. 송 선생이 우리 일을 좀 도와주면 좋겠소 그래요. 그래서 뭘 도와드려요 하니까 개신교나 가톨릭에는 어린이 잡지가 있는데 불교에만 어린이 잡지가 없대요. 그래서 불교 어린이 잡지를 만들고 싶은데 그걸 누가 총지휘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하려니까 불교도 알아야 되고 잡지도 알아야 되고 아동문학도 알아야 되고 글도 쓸 줄 알아야 되고 또 부하 직원도 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는데 그게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이왕이면 불교 집안에 있는 사람을 찾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쉽지가 않고 눈에 안 뜨인대요. 그래서 그래서 저한테 프로포즈 했대요. 그때 제가 와서 만든 잡지가 불교 어린이 잡지 굴릉쇠라고 이게 최초의 잡지를 제가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예, 그 선생님 덕에. 그 다음에 이왕 하는 김에 이건 아이들용이고 어른들용 잡지도 예, 대중불교. 예, 이거 제가 작업한 잡지입니다. 제일 뒤에 보면 이 제일 높은 사람 이름으로 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최초의 인연을 불교하고 깊은 인연을 만들게 준 게 그 장상문 회장님입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에게 제가 제일 먼저 고맙습니다 하는 말이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분은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예, 그래도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누가 듣더라도 아 그래도 저 사람이 그래도 사람 고마운 줄은 안 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잠시 내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젊은 날에 함석헌 선생님을 책을 통해서 알고 나중에 그분을 직접 만나 뵙고 그분 모임에 성경 모임과 노자 모임, 장자 모임 이런데 약 20년 가까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개도 3년 하면 뭐 어쩐다 하는데 제가 이 멀쩡한 사람이 20년 따라다니니까 배운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이 배웠는데 특히 감사한 것은 제 젊은 날에 역사란 무엇인가? 한 인간이 태어나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가? 이런 것을 제 젊은 가슴에 불을 질러주는 그런 나한테 정신적 스승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감격적이고 뜻깊은 날에 그 선생님도 돌아가셨지만 선생님 감사합니다. 계시면 내가 큰절하겠는데 예, 제 두 번째 감사한 인사를 그 선생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국민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본 우리 어머니한테
고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몇 달 전에 여기 불교 텔레비전에 어머니 나의 어머니 프로에 나와서 이 녹화하는 녹화장에 눈물바다가 되고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그 길게 얘기할 건 없고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저를 보고 제 손을 잡고 4살, 5살 때 야, 너는 어떻게 손이 이렇게 잘생겼나? 너는 앞으로 귀한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런 날 어머니한테 참 고맙다 하는 마음을 내가 전하고 싶어요. 마지막 한 명만 더 고맙다고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나한테 뭘 가르쳐 줬는가 하면 내 속에, 네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다. 네가 다이아몬드다. 사고리를 놀지 마라. 네가 몰라 그러지. 네가 알고 보면 다이아몬드가 네 속에 있다. 그걸 나한테 가르쳐줬어. 나는 그분이 가르쳐주기 전에는 내가 다이아몬드인 줄 몰랐어요. 네, 나 몰랐어요. 뭐 굴이나 뭐 사파이어나 이런 건, 뭐 끼케야 뭐 그런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 젊을 때 이름이 시다르타입니다. 나중에 이름은 고타마 붓다. 예, 부처님입니다. 예, 이분이 저한테 내가 부처다. 내가 몰라 그러지. 이런 놀라운 사실을 나한테 젊은 날에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야, 내가 지금 몰라 그러지. 닦기만 하면 나도 쓸만하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당당하게. 그래서 지금 5분, 예. 이걸 동급으로 놓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말 수 없습니다. 이 5분에게 제가 대표로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단 말을 제일 먼저 전해야, 말씀을 드려야, 그래도 내가, 그래도 사람 구실하고, 예, 전라도 말로 하면 나는 경상도 사람인데, 그래도 저희가 그래도 싸가지가 있구나. 그러겠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부터 앞으로 이 6개월간 매주 1시간씩 특강할 주제가 뭐냐 하면, 행복입니다, 행복. 근데 저거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것 같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걸 제대로 보면 뭘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예. 저 그냥이 되는 게 아니야. 이거, 나 제자 하나가 2년 전인가, 이 카메라를 좋은 걸 뭐 여기저기 써라고, 카메라도 되고 동영상도 찍힌 일제 카메라 좋은 거를 그 당시에는 돈을 많이 주고 나한테 선물을 했어요. 이걸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이 기계를 설명하는 사용 설명서가 이거예요. 많아요? 적어요? 많죠? 두껍죠? 100 몇 페이지, 120 몇 페이지예요. 이걸 쓸라 하면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고 이건 안 돼. 그죠?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3년이 됐는데 한 장도 사진을 못 찍어서 지금까지. 이게 어려워가지고 뭔지 모르겠어. 네. 몰라가지고. 네. 싸구려 카메라 같으면 필름 넣고 누르면 찍히잖아요. 근데 전축도 마찬가지예요. 고급 전축은 맞출 게 많아요, 안 맞춰요? 많죠? 뭐 맞출 게 많아. 그게 잘 안 맞으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도리어 소리가 안 나. 사진기도 마찬가지예요. 싸구려 카메라로 막 찍으면 돼, 그냥 대충. 근데 좋은 카메라는 이렇게 복잡하네? 그죠? 이렇게 내가 3년 돼도 이거 내 건데, 한 장도 못 찍었어요. 못 찍었어. 예. 네. 그래서 누굴 잃어버릴까봐 살 뭐 챙기니까, 만지니까 이 껍데기는 달았는데, 이거 하나도 안 찍었어요. 네. 자, 이 얘기가 핵심이 뭔지 알겠죠? 네. 카메라를 잘 활용하려 하면 카메라의 무엇을 알아야 된다? 사용법. 사용법을 제대로 알아야 이걸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카메라하고 행복하고 어느 게 복잡할까? 저게 더 복잡해.
제가 공부를 해보니 그래요. 내가 공부하기 전에는 저게 별거 아닌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주기만 하면 다음 날부터 막 찍으려고 생각했어. 3년이 돼도 못 찍어. 지금 못 찍으면 내년 돼도 못 찍는 거예요. 그죠? 못 찍을 바에 이제 누구 주고 싶어. 누구 죽어야 돼. 그래서 이건 무용지물이야. 내 거 맞는데. 얘를 공부해야 돼요. 자,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삶의 목표가 행복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란다는 말은 지금 행복하다는 말입니까? 행복 안 하다는 말입니까? 행복 안 하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바랍니다. 그 말은 행복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게 행복이 참 쉬운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아까 카메라하고 비유해서 설명을 하면 천상 할 수 없이 행복 설명서를 공부를 좀 해야 돼요. 행복 설명서는 이보다 더 복잡해. 네, 그래서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네, 다 행복을 바란다 그래요. 네가 최대의 목표가 뭐냐? 행복한 게 목표입니다. 100이면 100 다 그래요. 그죠? 행복 안 하다는 말이에요. 행복 설명서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그것 선수예요, 선수. 네, 그걸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행복 설명서를 설명하는데 제가 한 2시간쯤 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안 되잖아. 이거 바로 이거 만져봐야 안 된다. 눌러가 안 된다니까. 그죠? 설명서를 읽고 충전을 어떻게 하는지 배터리를 뭐 이런 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을 우리가 공부할 건데 행복 설명서를 약 2시간 정도 내가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행복이 뭔지 이제 찾아가 봐야죠. 그죠? 마치 우리가 산에 나물 캐는 거하고 똑같아요. 산에 가면 나물이 깊은 산에만 널려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에서 자라는 언니가 가면 캐요, 못 캐요? 아무것도 못 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죠? 그거 널려 있는데. 근데 그 강원도나 그 산골 쪽에 살던 처녀는 선수의 선수 아니야. 선수에 한솥구리 캐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나무로는 어느 산에 있고 다르잖아요. 가락동 시장에는 뭐가 유명하고 수산시장에는 뭐가 다르잖아요. 황학동 시장은 뭐가 다 다르죠. 나물도 어느 산에 가야 무슨 나물이고 다른 거예요. 그죠? 아무데나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만만찮아. 그래, 강원도 언니한테 좀 들어야 돼. 그죠? 그래야 뭐 될 거 아니에요. 갈 때는 뭐 빈손으로 가면 되는지, 소쿠름에 있으면 되는지, 호미가 있어야 되는지, 칼이 있어야 되는지, 가위가 있어야 되는지, 카타날 이게 있어야 되는지, 그걸로 알아야 돼. 그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덩달아 가가지고는 안 돼요. 그 멍청한 언니야. 그치? 그래서, 그러면 이제 행복이 우리가 공부하는 게 목표인데, 행복 설명서를 또 알아야 되구나. 이거 제가 설명하는 건 정말 선수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는 정말로 저한테 이걸 잘 들으면, 정말 오길 잘했다. 그럴 거라고 저는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설명하려니까 설명서도 설명해야 되고, 행복도 설명해야 되고, 뭐 설명할 게 많잖아요. 근데 그 설명을 듣는 방법, 나온 말을 듣는 태도, 방법, 그것부터 또 먼저 가르쳐줘야 돼. 이 설명서를 줬는데, 뒤에부터 읽어야 돼? 1페이지부터 읽어야 돼요? 1페이지. 그렇지, 1페이지부터 읽어야 돼. 뒤에부터 읽으면 바보 아니야. 아무데나 읽으면 돼요? 그것도 아니야. 첫 페이지부터 읽어야 돼.
그죠? 그래서 이 복잡한 걸 설명하려니까 행복 설명서는 이보다 더 커요. 더 두껍다고요. 그걸 설명하려니까 나무 말을 듣는 이 선생의 설명을 듣는 방법, 그거부터 먼저 갖춰줘야 돼. 그죠? 참 친절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시골에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시골 할아버지가 보통 보면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는데 아버지도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노인네니까 일찍 일어나잖아요. 주로 어른들이. 일어나서 시골이니까 가마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옷을 입고 자기 밭을 한 바퀴, 이 마을을 한 바퀴 돌잖아요. 논도 밭을 돌면서 간밤에 이 논둑에 물고가 터졌는지 아니면 뭐 짐승이 와서 멧돼지 와서 어제 콩 심어놓은 거 다 밟지는 않았는지 뭐 이런 거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쭉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을 한 바퀴 자기 밭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돌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그 사이에 집에서는 아침상을 준비해놨죠. 근데 영 쌍끝들 집안에 가면 어른이 하나도 숟가락 들고 먼저 먹으면 임자죠. 근데 제대로 된 집안에는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건 어른이 수준을 들어야지. 그죠? 그랬는데 이 할아버지가 늘 하던 일입니다. 그게 늘 아침마다 시골 할아버지 다 그러잖아요. 늘 하던 일인데 이 마을 자락, 이 산자락을 돌아오는데 또 한 바퀴 돌아오는데 그 모퉁이에 이런 오두막집이 하나 있었어요. 네. 오두막집 있었습니다. 집 같지요? 그래서 이거하고 너무 안 어울린단 말인가 봐. 이거는 거의 명필 수준인데 이거는 아니 제가 이게 전공입니다. 자, 오두막집을 제가 하는데 이 집에 아줌마가 마당을 쓸면서 안방에 그 자기 아들 녀석이 자고 있나 봐요. 안 일어나고 장꾸러기 아들이 해는 떴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야 이놈의 자스가 그만 TV 자고 일어나라. 날 새었다 이놈의 자스가 그만 쳐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표준말로 하면 얘야 날이 새었다. 넌 너무 많이 자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일어났다. 깨어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뜻은 똑같죠? 그런데 그 말을 이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이 아줌마를 욕쟁이 아줌마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야 이놈의 다스가 그만 TV 자고 자빠져 일어나라고 막 욕을 했어요. 욕을 한 거예요. 아, 우리 엄마도 저한테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 얘를 골몇 번 듣고 자랐습니다. 네. 그럼 다 시골 사람이 그래 했으니까 이 욕쟁이 아줌마 집 앞을 지나가면서 이 할아버지가 그 아줌마가 자식 장꾸러기 아들한테 한 몇 짧은 말이죠. 날 새었다. 그만 자라. 깨어라. 일어나라. 너는 너무 많이 잔다. 이런 말들이에요. 다 아는 말이고 쉬운 말들이에요. 그죠? 그게 칸트 책에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금강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고. 보통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아줌마가 욕쟁이 아줌마 한 몇 개의 단어들이 이 할아버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깨어라. 너는 너무 많이 자고 있다. 날이 새었다. 다른 사람은 다 일어났는데 너만 자고 있다. 어머 이거 내보고 하는 소리 같아. 이 할아버지가 평상시 하면 이 돌아서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안 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참 얘기가 재밌어집니다. 이제 한편 이 집에서는 아침상을 다 준비해 놓고 할아버지가 와야 배도 고픈데 밥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늘 뭐 일정한 똑같은 일상적인 일이니까 뭐 하마 오실 거 하고 기다렸는데 10분, 20분, 30분 돼도 안 오니까 이제 걱정이 됩니다. 이제 그죠? 할아버지니까 혹시 논둑에 넘어져서 다치진 않았는지 뭐 또 누구하고 물고로 시비애가 뭐 싸우면 붙은 뭐 이런 거 걱정이 되니까 가족들이 할아버지 걱정이 돼서 이제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걱정이 돼서 혹시 다쳤나 사고 났나 하고 마을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할아버지 평소에 가는 길을 다 돌아봐도 없습니다. 마을에 안 보여요. 그래서 난감합니다. 근데 저 산자락 쪽에 어떤 아저씨가 뭐 지게를 쥐고 나무를 조금 하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그 아저씨한테 물었습니다. 아저씨, 수염이 이렇게 나고 옷은 이런 걸 입은 할아버지 못 봤어요. 하니까, 나는 그 할아버지인지는 모르지만 아까 어떤 영감 하나가 내가 봤다. 어디서 봤어요? 저 절간이 있는데, 암자, 절간.
무상산 아니에요. 예, 예. 절간이 있는데 거기서 그 근처에서 본 것 같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그 절간으로 찾아갔습니다. 암자로 갔습니다. 그런 노인이 하나 갔다 하니까 혹시나 하고 절간에 암자에 가서 보니까 법당에 할아버지가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러고 있어요. 네.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뚱딴지 같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의아해요. 할아버지 여기서 좀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침상을 차려놓고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깨어야 할 때다.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이 자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를 기다리지 마라. 너희들 빨리 가서 밥 먹어라. 찾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할아버지는 거기서 돌을 닦아가지고 득도 돌을 깨우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할아버지도 자기가 돌을 깨우치니까 고마운 스승이 있어야 되죠. 네. 선생님한테 고맙다 해야 되죠. 나처럼. 네. 선생님 어디 있어요? 저거죠. 욕쟁이 아줌마야. 그죠? 네. 저 아줌마한테 가서, 저 앞에 가서 합장을 하는 겁니다. 이 욕쟁이 아줌마 한 소리 들었잖아요. 네. 깨어라. 난리 세웠다. 너는 너무 많이 자고 있다. 그만 TV 자라. 그거 때문이야. 욕쟁이 아줌마가 한 이 말은 금강경에 없다 했죠? 네. 칸트 오빠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하는 말이에요, 다. 그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이 아줌마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자기 선생님 집이니까 합장합니다. 참 이게 놀라운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를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 얘기 속에. 핵심 한 가지만 말하면, 와, 말이란 거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니까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앞으로 제가 여러 시간 동안 내 입에서 나올 얘기들은 저 욕쟁이 아줌마가 하는 말보다 훨씬 수준 높고 고급스러운 얘기가 막 종횡무진으로 쏟아져 나올 거예요. 앞으로. 네. 그러면 아까 할아버지 정도 수준만 되면 여러분이나 이 방송을 보는 사람 중에서 돌을 깨우치가 도 터지는 소리가 뻥뻥 막 나. 그죠? 그리고 조금 그게 좀 더딘 사람이거나 조금 시원찮은 사람은 보리수 가지만 한 개 걸어주기만 하면 여기에. 그죠? 앵간한 사람 다 도가 터질 거 아니에요. 이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야, 이거 참 나온 말 듣는 게 중요하구나. 여러분이 앞으로 저희 이 행복 특강뿐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다른 특강을 듣거나 공부를 하더라도 이 할아버지 얘기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불가에서 선방에 있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내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책에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얘기를 내가 소개한 것입니다. 예. 제가 여기 아까 오면서 저도 아까 60년 동안 기다리는 기회가 왔으니까 소중한 기회고 다시 오기 어려운 귀한 기회니까 고맙다는 뜻에서 이 무상사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신고를 했어요. 그래야 되지. 그죠? 그러면 그냥 쓱 갚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내가 큰 절을 여러 번 하고 한 30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으니까 꼭 부처님께서 저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니 뭐하러 왔노? 그런 것 같아. 내 느낌에. 오늘 불교 텔레비전에 행복 특강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네가 불교에 대해서 잘 아냐? 그래. 아유, 내 불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럼 뭔 특강하냐? 행복에 관해서 특강합니다. 그래? 그러면 불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냐? 그래.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정도는 아니고 조금은 압니다.
저도 이거 했잖아요. 대원불교대학 나왔어요. 예. 그래서 조금은 압니다. 그랬어요. 근데 네가 어느 부분을 아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모르는 걸 뻥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불교의 교리나 경전, 이런 걸 내가 어려워서 설명을 할 만큼 실력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럼 뭐 하냐? 저는 부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부처님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그래서, 오! 그래? 그러면 내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한 그 재밌는 얘기들 얘기가 많잖아요. 부처님 일생에. 전부 드라마죠, 드라마. 그래서 나보고 오늘 그러면 적당한 시간에 내 얘기를 일화를 2개만 해줘라, 이 사람들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 거예요. 그죠? 예, 그죠? 첫 번째 해주고 싶은 일이 있어요. 오늘 첫 시간에 또, 이게 다 설명서예요, 이게 다. 행복 설명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이걸 다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왕이 부처님을 초대했습니다. 왕이 초대를 해서 잘 대접을 받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을 받고, 아주 부처님께서 흡족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설법도 잘하고, 분위기가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왕이 부처님께서 기원정사로 돌아가실 때, 혹시 길에 웅덩이나 넘어지면 안 되고, 또 끔끔하면 안 되니까, 갑자기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밑에 사람들한테. 예. 만등불사, 등을 한 10,000개쯤 달아라고. 예. 예. 뭐 4대강 사업 이런 것처럼 막, 갑자기 그래. 예. 이 왕이 부처님을 존경하니까. 예, 예.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밑에 사람들이 가서 막 길도 다 닦고, 등도 달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을이 막 분주해졌어. 그 마을에 아주 가난한 여자가 하나 있어요. 난타란 가난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다 아는 얘기죠. 이 여자는 너무 가난합니다. 그런데 마을의 분위기가 일릉이고 어수선합니다.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들고 다. 그래서 물었어요. 이거 왜 사람들이 마을이 이래 어수선하여 하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지나가신다고. 그래서 이 마을에 지나가니까 등을 단다 그래요. 그러니까 등이 있는 사람들은 큰 등을 달고 또 자기 형편대로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가난한 여인도 부처님한테 등을 달고 싶어.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어. 10원 땡전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마을에 나가서 이 돈을 구걸을 해야 되는데 자기 밥도 안 먹고 종일 구걸을 했는데 동전 한 입을 얻었습니다. 그걸 한 입을 가지고 기름을 사야 되니까 등 달람 기름집 가서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작은 돈이니까 그거 뭐 기름 한 숟가락이나 2숟가락밖에 줄 수 없어요. 이거 뭐 하려고 해서 이거 작은 기름을 어디 쓰려고 하나니까요. 부처님이 지금 오신다는데 우리 마을 지나가신다는데 나도 등을 달고 싶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나는 부처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한다. 내가 어떻게 가만히, 이거 뭐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구걸해서 얻은 돈인데, 이거 밥도 안 먹었다, 이가지고. 굶었다. 이 등을 달고 한다. 등잔이 있나 물었습니다. 뭐 그릇이 될 거 아니에요. 없어. 없습니다. 기름집 사람이 불쌍하니까 한 개 줬어요. 쬐끄만 거. 그래, 등을 달았어요. 달고 나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이제. 나도 딴 사람들은 크게 달았지만 나는 쬐끄만 거,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사이즈를 달았어요. 그래, 그날 부처님이 지나간 행사가 잘 끝났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이제 기름이 다 타면 불이 저절로 꺼질 거 아니에요. 뭐, 또, 불을 끌 수도 있고, 저절로 꺼질 수도 있고, 큰 등이 불이 다 꺼졌습니다. 이제 그 마을 전체가 다 아주 깜깜한 암흑처럼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저쪽에 불 하나가 깜빡깜빡 안 꺼져, 등 하나가. 부처님 제자 중에 아난다가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기 다른 등은 다 꺼졌는데 저기 등이 불이 하나 남아있군요. 저걸 좀 맞아 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끌려고 했습니다. 그래, 안전하니까. 행사는 다 끝났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다야. 그 등은 끄지 마라. 다른 사람이 단 등과 저 등은 의미가 다르다. 다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여유로운 부분을 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의식적으로 달고, 어떤 사람은 체면으로 달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저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으로 단 등이다. 이 세상 모든 등은 다 꺼져도 춘다가 단 저 등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참 멋있죠? 네. 멋있어. 그래서 내가 아까 저 법당에서 이 얘기를, 여러분이 그걸 빈자, 가난한 자의 등불, 빈자의 등불, 혹은 빈자의 일등, 한등, 빈 여자니까 빈녀의 일등, 이런 표현을 썼는데, 가난한 자가 단 등불 하나. 이거 정말로 소중하고 아름다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저하고 공부하면서 이 여자의 마음처럼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 공부를 하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여러분 주위가 전부 그게 불국정토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이거 우리가 깜깜한데 전등을 켜면 거기 다 밝아지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가정에, 이웃에, 그죠? 직장에, 또 친구들 모임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저한테 이걸 배워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한테서 그런 아름다운 빛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불국정토가 죽고 나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가 불국정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아까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 시간에 이 시작 부분이 앞부분에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자, 또 공부도 하고 이렇게 살자,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마지막 또 하나 더. 이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열반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또 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반하셔가지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가니까 하늘나라에 수문장이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오고 계십니다. 반가워가지고, 선생님! 버선발 달려가지고 모시고, 선생님 빨리 오시라고. 저 하늘나라에 제일 높은 금강보좌 최고 좋은 저 자리에 선생님 자리입니다. 우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욕받습니다. 얼른 오세요. 모시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 앞에서, 아니다, 안 들어간다 했습니다. 이게 천국에 들어갈 최고 1순위인데, 자격이 철철 넘치는데 안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문장이, 선생님 같은 분이 여기 제일 좋은 자리에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이 좋은 천국에. 선생님이 저 제일 좋은 자리 적은다고, 제일 좋은 자리. 아니다, 안 들어간다. 왜요? 나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뭘 기다립니까? 저 세상에, 우리 이 인간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착한 사람, 뭐 죄인, 뭐 다 싸잡아서 다 그 사람들이 전부 여기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한 명도 남아서는 안 되고, 내가 마음이 안 편하니까. 네. 그래서 그 나쁜 놈이고 뭐 죄인이고 뭐 사기꾼이 가는 뭐 소리다.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올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문지기도 이 바보는 아니었나 봐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사람들이 다 들어오면 그때 들어오실 겁니까? 아니다, 또 기다린다 그랬어요. 아니 뭘 또 기다립니까? 다 들어오면 됐죠. 가죽이 있는 짐승, 짐승이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요? 그러면 가죽이 붙은 짐승이, 그래서 저래 가면 법고가 있죠. 그게 가죽이야. 법고, 모거, 운판, 또 하나가 뭐지? 4개 있잖아요. 치는 거. 나무 물고기하고, 그죠? 그게 4가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가죽. 그럼 가죽이 붙은 건 들어오면 다 들어옵니까? 아니야. 나는 짐승,
걔들 다 들어올 때까지 또 기다린댔어. 그럼 뭐 그래요? 그럼 그거 들어오면 됩니까? 아니야. 물속에 있는 물고기, 새우부터 고래까지 모서리 다 들어올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지기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왜 그렇게 기다린 이유가 뭡니까?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저 세상에 살 때 일생 동안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라고 말했습니다. 참 멋있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기다립니까?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제 오늘 얘기한 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를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럼 우리가 이성에 살 때 행복하게 살다 가야 그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참, 그죠? 근데 뭐 눈물 질질 짜고 막 궁상이 뒤럭뒤럭 흐르고 그냥 아이고 내 팔자 이러면 그거 뭐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그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 이제부터라도 정말로 저 행복 설명서를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주위, 내 가족, 내 이웃까지, 내가 가는 곳은 전부 나한테, 부처님 뒤에 보면 후광이 비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공부를 하고 제대로 하면 여러분 주위에 그런 후광이 비칠처럼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내가 카메라라는 게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사용 설명서가 이래 두꺼우니까 이게 또 나 같은 사람도 어려워. 머리 좋은 사람은 금방 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들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많을까? 많아요. 그래서 또 쓴다는 사람도 사실 자기가 몰라 그러지 몇 가지 기능밖에 못해요. 그래서 자꾸 그러다 사람이 시험 방져가지고 뭐 아는 척 그러면 안 돼요. 이 수많은 다양한 기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100명에 10명이 안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것도 이걸 설명서가 있어야 제대로 쓰는 것처럼 행복에 관한 설명서도 제대로 공부해야, 그죠? 설명을 알아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본적인 얘기를 했고, 이 시간에,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이 행복 설명서를 1시간 더 다음 시간에 강의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